네, 반갑습니다. 수학 원 세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거듭제곱,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 직전 시간에는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계산력을 키워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단원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는 무엇을 공부할 것이고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A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때 A를 우리는 미치라고 부르고 N을 지수라고 불렀었죠. 우리가 이 지수의 확장 단원에서 해볼 것은 바로 이 N의 범위를 확장시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수 법칙이 양의 정수일 때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죠. 이 단원에서는 이 범위를 정수, 요리수, 실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양의 정수에서만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실수까지 확장시키냐고요? 지수를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먼저 있는데요. 바로 지수가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a의 n제곱을 어떻게 정의하냐는 겁니다. 지수가 양수일 때는 예를 들어 a의 세제곱 한번 볼까요? 이거는 a를 3번 곱한 것, 3회 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0일 때는 그리고 음수일 때는 이와 같이 n번 거듭해서 곱한다는 의미가 다소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수가 0일 때 그리고 음수일 때 그 값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17페이지의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지수가 0일 때는 1 그리고 음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역수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정의돼야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즉,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17페이지의 상단에 보시면 이 과정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쉬운 방법을 가지고 지수가 0일 때와 음수일 때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음수가 되더라도 정수가 되더라도 자연수일 때의 법칙들이 깨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대로 보존이 된 상태에서 지수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지수가 양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a세제곱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배웠죠. a제곱은 a를 2번 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1일 때는 다음과 같이 수가 정의되겠네요.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뭐예요? 지수가 0일 때잖아요.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가 1씩 줄어듦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a분의 1씩 곱해져 나가고 있네요. 그럼 지수가 0일 때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법칙이 성립한다면 지수가 0일 때의 값이 지수가 1일 때의 값으로부터 a분의 1을 곱한 값이겠구나 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지수가 마이너스 2일 때,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럴 때는 어떻게 값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가 양의 정수일 때 성립했던 이 법칙이 그대로 음의 정수에서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수가 마이너스 1일 때의 값은 0일 때의 값으로부터 a분의 1을 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a분의 1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일 때의 식에서 a분의 1을 곱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a제곱분의 1 지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a 세제곱분의 1이 된다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을 따르다 보면 지수가 마이너스 n제곱일 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봅시다. 17페이지 하단의 문제 1번인데요. 가로 1번 이렇게 지수가 음수일 때는 수가 역수가 된다. 2의 세제곱분의 1, 8분의 1이 되겠네요. 2번 지수가 음수일 때는 수가 역수가 된다. 2분의 3. 3번 지수가 0일 때는 값이 1이 된다. 4번 지수가 음수일 때는 수가 역수가 된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5의 제곱분의 1 그럼 25분의 1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8페이지입니다. 지수의 범위를 우리가 정수 범위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알던 이 지수 법칙에서도 지수의 범위를 정수까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성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였던 것이 정수까지 확장시켜도 이것들이 성립하는지 간략하게 하나의 법칙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수 m을 마이너스 p, n을 마이너스 q라고 한다면 여기서 pq는 양의 정수입니다. 그럼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a의 마이너스 p제곱, a의 마이너스 q제곱.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는 지수를 확장시키면서 이렇게 지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aq의 1. 이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p 더하기 q 분의 1.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p 더하기 q. 그리고 이 지수가 이렇게 변형이 되어서 결국 m 더하기 n과 같아지겠네요. a m 플러스 n제곱. 정리해보면 지수가 음수일 때도 우리가 알던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수 법칙을 이용한 간단한 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지수가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이 성립하니까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지수가 음수이면 수가 역수가 된다. 9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2번입니다. 지수가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5의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지수가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합니다. a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가 음수일 때는 수가 역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볼 시간이 필요하겠죠? 18페이지 문제 3번에 보면 4개의 식이 있을 겁니다. 이 식을 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이 4개의 식을 빠르게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4개의 문제 점검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8이네요. 자, 두 번째, 지수가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 2에서 4를 빼고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3의 마이너스 5제곱 24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식부터 정리를 하면 a의 마이너스 5제곱 그것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10제곱이 되겠네요. 네 번째, 지수가 음수일 때도 지수 법칙은 성립한다. a의 마이너스 8제곱, b의 12제곱. 지수가 음수일 때는 역수가 된다. 그러면 식이 다음과 같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은 지수의 범위를 양의 정수에서 정수로 확장시켜 보는 것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라 지수 법칙의 지수도 어디까지? 정수의 범위까지 성립하더라 라는 걸 공부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지수가 0일 때는 값이 1이 되고 음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역수로 표현이 된다. 동대부속 영석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